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드디어 아이폰 SE 3세대가 도착을 했는데요. 뭐 한국 정발로는 가장 빠르게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색상은 스타라이트 색상으로 구매를 했어요. 아이폰 13부터 새롭게 추가된 색상이죠. 블랙은 미드나잇, 화이트는 스타라이트. 색상에 대한 이야기는 언박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은 첫인상인 만큼 간단한 테스트만 할 겁니다. 뭐 일단 폼팩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무게, 거기에 배터리 용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200mAh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은 얼마나 잘 나오는지까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럼 바로 언박싱부터 해보자고요. 일단 포장은 아이폰이 자랑하는 아주 얇은 종이 포장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테이핑도 종이로 포장을 했죠.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뜯어주시면 됩니다. 탈탈탈탈 숑. 오, 이거 속으면 안 되는데 조금 예쁘긴 합니다. 이게 무려 8년 전 디자인이랑 동일하거든요. 역시 빠지지 않는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이 하나 보이고요. 스티커는 이렇게 한 장 있네요. 진짜 똑같다. 소름 돋네. 색상은 자세히 보시면 화이트가 확실히 예쁜 것 같긴 합니다. 전면 베젤이 다 블랙이라 블랙이 조금 더 일체감이 있긴 하겠지만 예쁜 것만 놓고 보면 이 스타라이트가 상당히 예쁜 것 같고요. 약간 핑크빛이 도는 느낌이에요. 우리 같은 게이들은 이렇게 핑크 좋잖아요. 디자인만 놓고 보면 거의 7년 전, 8년 전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예쁩니다. 디자인 맛집답네. 예뻐. 저한테 또 마침 아이폰 6가 있습니다. 얘가 아이폰 8의 폼팩터이기 때문에 이런 안테나 선 같은 게 잘 가려져 있습니다. 애플 로고도 위치가 다르고요. 뭐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6 때부터 거의 이어져 오는 폼팩터라는 건 뭐 변함이 없죠. 볼륨 키의 위치, 하단에 뭐 스피커 위치, 무게도 얘가 SE 2세대보다 4g 더 가벼워진 144g입니다.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요. 물론 6는 129g이에요. 얘가 배터리 용량이 조금 많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재미로 한번 켜보자고요, 같이. 최신 칩셋. 오, 얘가 먼저 켜지네. 처음이라 그런가? 빠르다. 역시 빠르네. 얘 왜 이렇게 느려? 그리고 요것 때문에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터치 아이디도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물리 스위치는 아니에요. 화면 크기는 4.7인치예요. 해상도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화면 비도 16:9로 영상을 볼 때 가득 차는 화면 비를 갖고 있습니다. 6.1인치 아이폰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화면 밝기도 한번 최대로 높여볼게요. 625니트 정도 된다고 해요. 뭐 확실히 아이폰 13 프로보다는 어둡긴 합니다. 햇볕을 직접적으로 맞으면 조금 안 보일 것 같긴 해요. 영상도 한번 틀어볼까요? 화면 크기는 생각보다는 봐줄만해요. 이게 화면비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려야 디스플레이를 모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보시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네요. 그럼 인터넷도 한번 켜봅시다. 폼팩터 대비 디스플레이는 작긴 합니다. 아까 영상을 볼 때는 이만큼 잘렸었잖아요, 얘도. 근데 지금 인터넷 같은 걸 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도 자랑할 건 있죠. 바로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성능이 어떤지 벤치 간단하게 돌려보고 게임도 해보자고요. 속도는 보신 것처럼 거의 동일합니다. 아마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램도 섭섭하지 않게 4기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A13 미니 요 녀석들과 비교했을 때도 경쟁력이 있죠. 국내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애플페이도 탑재가 되었어요. 물론 뭐 국내에선 무용지물이긴 하지만 페이는 역시 감성의 삼성페이. 테스트가 끝나갑니다. 점수는 싱글 1729점, 1721점, 멀티 뭐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오차 범위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 얘는 그냥 뭐 재미로 돌린 거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성능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뭐 게임을 해봐도 거의 동일할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게임을 해볼게요. 꽤 오랫동안 게임을 했습니다. 온도를 한번 볼까요? (36도밖에) 안 됩니다. 취하네. 이 개자식. 자, 무려 4분 만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8년 동안 폼팩터는 똑같지만
점수 차이는 5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이폰 13과 동일한 1200만 화소 센서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찍어 보자고요. 접사는 당연히 안 되고요.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아주 예쁘게 촬영이 됩니다. 아이폰 13도 잘 찍히죠. 프로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네요. 둘 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건 역시 배터리 효율인데요. 아무래도 얘가 최신 바이오닉 칩셋 A15이 들어가게 되면서 배터리 효율도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SE 2세대보다는 배터리 용량이 한 170mAh 정도 더 많아졌거든요. 동영상 시청 시 2시간 더 시청이 가능하다고 나오는 거 보면 효율이 확실히 좋아졌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용량이 좀 작잖아요. 2000mAh라는 배터리 용량은 5G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배터리 효율도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배터리 테스트를 할 겁니다. 세 개 다 100%고요 12 미니, 13 프로, 얘는 아이폰 3, 아이폰 SE입니다. 1시간 동안 한번 켜놓아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1시간 이상 테스트를 했고요. 배터리 잔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2 미니는 1년 정도 사용한 스마트폰이에요. 85%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는 6개월 정도 사용했네요. 얘는 88% 정도가 남았고요. 이제 대망의 아이폰 SE 3세대. 아우 불편해. 총 83% 정도가 남았네요. 이게 1시간 30분 사용했을 때 기준이거든요. 확실히 작긴 작네요. 네, 사용 기간을 생각하면 작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못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간단한 첫인상은 충분한 것 같고요. 뭐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꽤 쓸만하네요. 화면 크기도 다시 보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뭐 생각보다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이 유행하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재밌게 리뷰를 해본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도 이렇게 작은 폼팩터가 필요하신 분들, 또 이 홈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 저렴합니다. 뭐 이런 아이폰 프로와 비교하면 거의 반값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집착하지 않는 분들은 외모는 늙긴 했지만 심장은 뜨거운 아주 젊은 녀석인 이 녀석 쓸만할 것 같긴 합니다. 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적응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자세한 리뷰는 제가 실사용을 해볼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실사용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거나 도움되셨던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봐.